주인성 씨, 웬 커피를 그렇게 많이 마셨어요? 하도 졸려서 잠 좀 깨려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종이컵 너무 많이 쓴 거 아니에요? 돈으로 따지면 이게 다 얼마야? 이거 뭐 얼마지도 않는데 뭘 그래요. 아우, 내 돈 아니라고 막 쓰면 안 되죠. 원가 개념이 저렇게 없었어야 원. 맞아요. 아무래도 조인성 씨는 오늘 제가 준비해온 원가 개념에 관한 내용을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원가 절감을 왜 해야 하는지 알아보기로 했잖아요. 아, 자, 그럼 지금부터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 우리는 원가의 개요를 이해하고 코스트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은 후 코스트 이노베이션의 추진 방법과 사례를 살펴볼 것입니다.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볼까요? 코스트, 원가란 한마디로 말하면 물건이나 서비스의 근본 값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물품에 대하여 말하면 이 물품의 생산이나 공급에 쓰여지는 모든 비용을 금액으로 나타낸 것이며 서비스에 대하여 말하면 이 서비스 제공에 쓰인 모든 비용을 금액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원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먼저 총 원가는 제조 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를 합계한 금액을 말하며 제조 원가는 다시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나누어집니다. 이 총 원가는 제품을 생산하여 고객에게 넘어갈 때까지의 총 비용을 뜻합니다. 판매비에는 영업부문의 인건비, 광고비, 물류비, 시장 조사비 등이 포함되며 일반 관리비는 본사 직원의 급료, 정보조사비, 통신, 사무비, 연구개발비 등이 포함됩니다. 생산 현장에서 제품을 만들 때 이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통틀어 제조 원가라고 하는데 이것은 또한 제품이 공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 때문에 공장 원가라고도 부릅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재료와 부품에 대한 비용이 재료비입니다. 노무비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종업원에게 지불되는 인건비를 뜻하며 경비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기계나 건물의 감가상각비, 설계비, 수리비, 전기료, 수도료 등과 이 밖에도 외주 가공비, 운반비, 임차료, 교통비, 교육 훈련비, 통신비 등까지 포함합니다. 각 항목의 마우스를 가져가 다시 한번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이렇게 코스트의 정의와 구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나니까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GV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먼저 코스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송희교 씨가 아주 잘 알고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코스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어떤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은 고객을 위하여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결국 기업은 이러한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업과 고객의 관계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객이란 기업 내부의 코스트 낭비로 인한 기업 이익의 감소에 대하여는 별 관심이 없으며 단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물건에는 절대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코스트에 낭비가 있으면 그것은 자기의 월급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고객에게 낭비적인 부담을 주어 가격을 내릴 수도 없으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제품을 공급하지 못하고 나아가서는 주주나 임원 그리고 관련 회사 등에도 보답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코스트의 낭비를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위해서 코스트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충분히 알 필요가 있으며 대상으로 하는 코스트를 전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코스트는 형태적으로 보면 크게 나누어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료비는 글자 그대로 제품이 되기 위한 재료의 대금이며 장치공업에서는 원료비, 소재비라고도 말하고 조립공업에서는 부품비라든가 단위비라고 부르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노무비는 사람에 관한 것으로서 급료, 상여금은 물론이고 후생, 가족, 통근 등의 재수당에서부터 건강, 후생, 산재, 의료, 국민연금 등의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재료비와 노무비 이외의 것은 경비라고 말하는데 그 주된 것은 건물, 기계, 집기, 비품 등의 감가상각비와 전기, 가스, 용수의 용역이나 문방구, 복사의 소모품 등이 있습니다. 코스트의 낭비 중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고 있는 코스트보다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코스트의 낭비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코스트의 낭비는 우리들의 의식 속에 들어있어서 기회를 얻으면 개선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코스트는 개선의 실마리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알아차리기 힘든 코스트나 잊어버리기 쉬운 코스트를 주의 깊게 찾아내어 언제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수치 표시가 불가능한 모든 비용들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수집하여 낭비를 발견하는 날카로운 관찰력과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코스트의 낭비를 발견하려고 할 때 반드시 검토해야 할 것은 그 코스트는 도대체 누가 어떻게 발생시키고 있는지에 대한 과정을 조사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코스트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모든 사람이 발생시키고 있으며 회사의 코스트는 회사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당신도 코스트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코스트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급료, 상여금 등 인건비는 물론이고 책상, 의자, 락카 등의 집기, 비품의 감가상각비, 조명이나 음료수, 광열비는 물론이고 출장이나 교육 등의 여비, 교통비, 숙박비, 연수회비 등에서부터 회의나 보고서의 결과로 결정되는 기타 부분의 코스트까지 생각하면 거의 모든 코스트 요소에 관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구와 일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그 맡은 일을 보다 완벽하게 잘 처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어떤 현상을 조사하여 보고자료를 작성할 경우 관계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기도 하고 또한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출장, 회의, 연락 등의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설계 부문에서는 더욱 성능이 좋은 것을 설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생산 기술 부문에서는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 없는 성역화된 라인을 구성하려고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작업의 질을 좋게 요구하는 것은 코스트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스트 이노베이션을 위해서는 기업이나 제품을 보는 관점이 자기 부서의 개인 중심보다는 기업이나 제품 전체를 폭넓게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스트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종이컵에서도 코스트가 발생한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기업의 손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알았고요. 네, 맞아요. 그럼 이번에는 그러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코스트 이노베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코스트 이노베이션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제품의 품질을 손상시키지 않고 제조 및 판매 활동을 하는 데 소요되는 단위 원가를 노력에 의하여 영속적으로 낮춰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제품 원가를 인위적인 노력으로 창의력을 발휘하여 낭비적 요소와 무리, 비능률적인 사항을 색출해서 근원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로 코스트 이노베이션 실천 운동인 것입니다. 이러한 코스트 이노베이션을 실천하려면 어떠한 단계를 거쳐야 하는지 살펴봅시다. 크게 6단계로 구분되는데 코스트 이노베이션 추진의 전사적 결의, 분위기의 조성, 전사적 추진 조직의 편성, 목표 및 중점 추진 방향 설정, 추진 계획의 실천 활동, 마지막으로 추진 내용의 평가로 이어집니다. 코스트 이노베이션은 전략과 전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코스트 이노베이션은 장기적으로 코스트 이노베이션 목표를 설정하고 기업의 구조를 개편하여 기업의 체질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로 제품 설계 개선, 설비의 기계화, 자동화,
시간 단축 등의 항목이며 이들은 코스트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데 톱의 의지가 필요하고 또한 강력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항목인 동시에 추진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전술적 코스트 이노베이션은 비교적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항목을 목표로 수립하는 것으로서 어디까지나 이미 설정된 코스트 이노베이션 전략을 기반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주요 추진 항목은 작업 개선, 공장 레이아웃 개선, 포장 개선, 전력원 단위의 개선 등이고 이들은 코스트 이노베이션을 추진하는 데 소요 시간이 비교적 단기적인 기간에 실시할 수 있는 항목들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원가의 기초 지식에서 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성립되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원가를 인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각 원가마다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그 특성과 포인트를 살핀 후 인하시키도록 해야겠죠. 먼저 재료비를 절감시킬 수 있는 포인트를 살펴보면 재료를 싸게 구입하거나 대용할 수 있는 값싼 재료를 구하고 또 불량품이나 잘못된 상품을 줄이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강판을 만들고 있는 T공장의 사례를 살펴보면 강판을 겹쳐 사이에 끼우는 패킹에 2구품을 사용했었으나 3번 쓰면 못 쓰게 되어 갈아 끼워야 하는 등의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이것을 단가는 높지만 품질이 좋은 1구품이라면 5회 정도 견뎌낸다는 것을 알고 즉시 교체했습니다. 이 때문에 종래보다 작업이 순조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월 20만 원의 절감 효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노무비와 경비는 대체적으로 함께 변동합니다. 노무비는 기계화, 자동화를 통해 인력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고 경비는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전력, 용수 등을 전략하여 절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사례로 전기화사 K공장에는 기계가 100대가 있었는데 항상 100대 중 75대밖에 가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간을 측정하고 작업 순서를 여러모로 바꾼 결과 85%까지 가동률을 상승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원가 혁신을 조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을 잘 구성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절차를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가 혁신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원가 혁신을 전담하는 전담 부서나 위원회를 설치하며 담당자를 선임하고 규정을 만듭니다. 둘째는 원가 혁신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와 그 필요성에 대하여 다 같이 공감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셋째는 원가 혁신을 촉진할 소집단이나 그룹을 편성하고 넷째는 계속적인 동기부여를 하고 원가 혁신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법들에 대한 교육을 추진하며 실습 등을 통한 훈련을 실시합니다. 원가 혁신 촉진의 목적은 원가 혁신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고 회사에는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므로 소비자와 회사 모두가 이익이 되게 하고 종업원에게는 복리 후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목적이 정해져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비용을 위한 원가의 기초에 대해 학습해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코스트의 낭비가 기업을 망칠 수 있다는 걸 알았고 또 눈에 보이는 코스트보다 보이지 않는 코스트에 더 주의해야 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원가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이나 제품을 보는 관점이 개인 중심보다는 기업이나 제품 전체를 봐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학습 내용 중 키포인트를 돌아가며 정리해볼까요?
자,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가치공학에 대해 살펴보는 거죠? 초반에 진이 다 빠졌어요. 어우나, 원가나 가치혁신에 대한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가치공학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송혜교 씨가 제대로 알고 있군요. 맞아요. 이제 우리 회사가 처한 상황, 가치 혁신의 개념, 원가 절감의 필요성 등을 깨닫게 되었으니 다음 시간부터는 제가 가치 공학에 대해 준비하도록 하죠. 네, 알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되는데요. 그러게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이스크림 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어머, 좋아요.